대한민국 첫 골의 주인공은 누가 될 거냐? 그러면은 저는 손흥민 가죠. 황희찬 가겠습니다. 조규성. 저는 손흥민의 코너킥이 김민재의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첫 골이 나오지 않겠냐. 제가 2010년에 이정수를 맞춘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저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은입니다. 와, 자, 오늘도 어김없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분들 제가 옆에 진짜 모셨는데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KBS 2022 카타르 해설 중계진을 맡은 저희 해설진입니다. 사실 이거이죠 원형 채널에 많이들 나오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처음이에요. 네, 잠깐 이거 출연료 줘? 아이 뭐 야 출연료 드려야지. 입금 안 되면 이게 잘 안 터지는데. 야 빨리 계약서 하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의조 원희영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준입니다. 저를 찾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찾으셨어요. 말씀에 제가 감동했고요. 조원희 위원에게 출연료는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각자 소개 한 번씩은 해주시면. KBS 고인물 20년차 스포츠캐스터 이광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올해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원희영 데리고 중계하는 KBS 중입니다. 역시 별이 다르다. 잘 좀 데리고 다녀줘. 불과 수년 전 이거의 저 조원이 제주도 촬영에 1대1 대결로 참여했었죠. 패배 인정. 전날 섭외를 저한테 형 저 운동 안 돼요. 야 형이 저 줄 테니까 일단 참여만 해 하고 나갔다 호되게 당한 그자철입니다. 아준이 우자철. 진짜 이게 너무 든든한데요. KBS에서 해설진으로 저희가 만난 거잖아요. 축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H조에 속해 있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그럼 성적이 어떨지 성적을 한번 예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맨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어. 제가 먼저 할게. 1승 2무. 그래. 넌 1승 2무, 난 2승 1패. 저는 부자철 따라갑니다. 1승 2무. 저도 근데 원래 생각했던 게 2승 1패. 자 이제 마지막 한준희 해설위원님 대한민국의 축구 백과사전. 1승 1무 1패로 아쉽게 탈락. 진짜 멋있다. 아니, 좀 냉정한 사람도 하나쯤 있어야지. 여기 너무 낙관적이야, 지금. 1승이 혹시 가나를 한 골 차로, 그리고 우루과이무 포르투갈 패인데 가나를 한 골 차로 이긴 게 약간 독이 돼서 골득질 같은 것에서 밀리지 않을까. 저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첫 경기에 대한 지진 않을 거다라는 좀 확신이 있어서 1무를 한 거고요. 1무를 한 순간 터질 거예요, 포텐셜이. 그래서 가나랑 할 때 3대1. 많이 갔다. 3대1 정도를 가나에서 내줘야지 포르투갈전에서 우리가 지지 않는 경기를 또 한다. 그 자신감으로. 아니, 그럼 본인 때 실패한 거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갑자기 칼로 훅 찌르시네. 형은 정확히 첫 번째 우루과이전 2대1 승리, 가나 1대0 승리, 포르투갈 패. 포르투갈전에는 패배를 할 것 같고 우루과이는 먼저 어느 정도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반대로 지금의 황희찬, 손흥민 정도는 많이 흔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루과이가 감독이 바뀌면서 약간의 개인적인 축구를 버리고 굉장히 조직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경기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우루과이가 변수가 많은 게 타바레스 감독 물러나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팀이 정말 좋아지긴 했는데 선수 면면을 보면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공격에서 핵심이 리버풀의 다윈 누네즈가 있고 미드필드의 핵심은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가 있고 수비의 핵심은 바르셀로나의 아라우오가 있는데 아라우오가 못 나오잖아요. 나는 이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발베르데가 미드필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발베르데는 어떻게 보면은 직선 축구도 하는 친구예요. 레알에서 골 많이 넣었잖아요. 중원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벤탄크루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미드필드 싸움에서의 핵심은 발베르데를 어떻게 막냐가 아니라 벤탄크루가 경기를 못 풀면 발베르데도 그만큼 찬스를 잡는 게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 1대1 능력이 그렇게 뭐 벤타쿠가 좋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전방에서 좀 눌러주고 지금 최근에 내가 봤을 때 누네스가 골을 넣긴 했지만 난 그렇게 누네스가 뭐 이렇게 막 퍼포먼스가 좋아 보이진 않아. 골을 넣는 장면에서도 얼떨결에 넣어서 본인이 이게 넣나 안 넣나 싶을 정도로 우리 선수들 보면 알잖아. 이게 약간 전문가잖아요. 그렇긴 한데 확실히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우루과이가 뭔가 약점이 우리가 공략할 지점이 많은 팀 맞잖아요, 한준이 형. 액면가의 멤버만 보면 포르투갈보다 덜 화려한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너무 유럽 리그, 빅리그, 빅클럽 이런 데 선수들 이름만으로 팀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미 리그 뛰는 선수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루과이는 뭐 포르투갈에 비하면 할만하네 라고 보일지는
기억하실진 모르지만 그 우루과이가 4년 전에는 포르투갈을 잡았습니다. 그때도 포르투갈은 우루과이보다는 더 호화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우루과이는 기본적으로 알론소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의 조직력 상승 그리고 경기의 적극성도 올라갔고 여기에 투쟁심이 강해요. 제가 이제 하나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우루과이랑 할 때는 우루과이의 세트 플레이,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우루과이는 아라우오가 빠졌어도 여전히 세트 플레이가 걸리면은 우리나라를 상당히 좀 피곤하게 할 만한 장신자 내지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아까 그 누네스 선수도 세트 플레이 같은 데 있어서는 우리 수비들이 분명히 고생할 거거든요. 또 우리 이번 팀에 보면 조규성 선수가 기용이 되면 조규성 선수는 뭐 괜찮은데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면 체격 조건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조금 드물어요. 이게 문제야. 한준희 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설득이 돼. 빨려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란이랑 우루과이 경기하는 거 보면 이란이 완전히 내려서서 상대가 못 들어오게끔 하면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터프하게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우루과이 선수들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어정쩡하게 전방압박에 나간다? 그러면 우루과이 선수들한테 발베르데 직선 축구하잖아요. 공 잡고 직선으로 막 치고 가잖아요. 구간 가다가 그냥 박스 근처 딱 가면 바로 때려버리고. 선수가 더 좋으면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지만 좋은 감독이 있으면 애매한 선수들이 있어도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 근데 기자간담회에서 대답 못한 거 있잖아. 지금 낯설어요, 약간. 대한민국 첫 골의 주인공은 누가 될 거냐? 우리 막내부터. 그러면은 저는 손흥민 가죠. 남현종 캐스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넣는다. 손흥민 프리킥 우리 첫 골. 저는 그러면 손흥민 역습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인장. 저는 황희찬 가겠습니다. 저는 조규성. 근데 이제 이 말이 실현이 되려면 조규성 선수가 우루과이전부터 나올 필요가 있죠. 황의조, 조규성 누가 선발로 나오든 둘은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코너킥이 김민재의 머리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첫 골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죠, 사실. 수비수가 골 넣는다는데 이게 뭐가 안전한 거야? 손흥민이 제일 안전한 거지. 근데 김민재의 우리가 능력을 모두가 알고 다들 믿기 때문에 김민재 픽이 오히려 보편적인 쉬운 픽일 수도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첫 골이 이재성한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자 자철이 그러면 한 명 더 걸쳐. 저는 아무래도 골을 넣는 사람이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황의조. 최전방의 황이죠. 아니 그런데 3개 던져놓고 못 맞추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날려야 돼. 이거 진짜 이 영상 못 쓴다 이거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여러 평가전도 있고 하겠지만 최종 명단 98% 결정됐죠. 그러면 2%. 지금 24명, 25명은 결정된 거예요. 사실 뭐 2%도 아니고 한 명이죠. 나는 무조건 강인이는 26명 안에 든다고 봐. 빼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준희 의원이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최종 엔트리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저는 6대4 정도의 가능성으로 일단 데려는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벤투 감독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이강인 선수 관련 얘기는 결국은 안 나올 수는 없고, 네,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모든 경기 흐름에 전혀 플러스가 안 될 선수냐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벤투 감독이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필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여기서 궁금한 네. 거 하나. 저는 벤투 감독이 카메룬전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나 귀 있고 다 들었어. 근데 나 좀 얹잖아 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2014년에 포르투갈 대표팀 이끌면서 벤투 감독이 히카르도 콰레스마를 안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콰레스마 케이스와 지금 이강인 케이스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포르투갈과 우리는 전체적인 선수 풀이 다르죠. 게다가 엔트리가 23도 아니라 이번에 26이죠. 벤투 감독도 본인이 이강인 선수를 어느 정도 중용할지 안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26명에는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우리 11월 12일에 나오나요? 출정식 하고 12일에 최종 명단 12일에 발표. 명단이 나오죠. 이강인 선수가 거기 아예 없으면 12일부터 첫 경기 하기 전까지 계속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러느니 그래도 데려가는 게 낫죠. 근데 요거는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우리 대표팀 기본적으로는 정통 수비형 미드필더는 한 명만 두는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포메이션이 설사 약간 바뀌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또 좀 유사성이 있는 게 벤투 감독의 축구인데 큰우영 선수와 손준호 선수를 같이 두고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으로는 본선에서 약간 위험하지 않느냐는 팬들의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2명으로 가는 게 안정성은 확실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수비력이 강한 선수를 붙여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저는 사실 홀딩을 2명을 세운다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킬 수 있는 걸 지킬 건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딱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정우영 선수를 한 명은 아예 고정적으로 있다고 쳤을 때 손준호 아니면 황인범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면 제가 감독이라면 공격적인 것보다 수비를 더 잘해줄 수 있을 만한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지. 정우영 선수는 갈 거라면 분명 벤투는 정해놨을 거예요. 파트너를. 내부에서는 벌써 선수들끼리 다 알고 있을 거야. 깜짝 놀란 게 작년에 도쿄 전후로 만났던 조원이하고 1년 한 4개월 지나서 만난 조원이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저는 이제 자체 이게 말이 청산유수예요. 한준희 해설위원님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26명 안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뭔가 자기만의 색깔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봐요. 무지막지하게 미친 사람처럼 화장실까지 가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큼은 저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조차박이지. 그러니까 조차박.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질문 드리자면 제2의 구자철, 뭐 제2의 조원희 어떻게 좀 이번 대표팀에서 네. 저는 황인범 둘을 합친 역할로. 제2의 구자철은 이재성 선수가 이제 공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독일 무대 후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접점이 좀 있으니까 제2의 구자철은 이재성 선수로 하겠고요. 아드보카트의 황태자, 우리 조원희, 김태환 상대 그냥 야 해갖고 상대가 이게 한 다음에 상대를 이제 그라운드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제대로 경기 못 풀게 하는 건 제가 볼 땐 우리나라 김태환이 탑입니다. 마지막에 너무 궁금해 지금. 구자철 선수가 어쩌다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구자철을 쪼개서 이재성, 황인범, 프라이부르크, 정우영까지 정도로 구자철을 제가 지금 찬양을 한 거고요. 제2의 조언이 없다. 차범근 레전드, 뭐 박주성 레전드 이런 레전드들을 또 소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조차박을 평상시 주장하시는 분한테 제2의 조언이를 말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해설진으로 저희가 준비를 이제 하면서 즐거운 시간 좀 보내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철이가 인사 한 번만 해요. 이거야지 조원이 KBS 7 가야 돼.